자, 오늘은 임재어록 이름 붙이지 마라. 스님들이여,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눈앞에서 쓰는 것은 또 누구냐? 붙잡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그냥 눈앞에서 그냥 이거 쓸 뿐이지 여기에 이름 붙일 수는 없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형상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쓸 뿐이지 여기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리고 또 눈앞에서 쓰는 것은 이거 또 누구냐 이 말이야. 이건 인격체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 활용하고 있는 거지 계속 우리가. 이거를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냐 이 말이야. 이거 그냥 쓸 뿐인데 우리가 이걸 알고도 다시 또 의심한다니까. 생각 속에 들어가서 과연 이게 맞을까? 진짜 이것뿐인가? 진짜 이게 다인가?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스님들이나 이게 깨달음을 얻고도 헤매게 되는 게 정말 이것뿐인가? 그것 때문에 뭔가 다른 그 경험이 있겠지. 또 뭔가 다른 이제 더 심오한 경계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 공부하고 나다 보면 알고 보면은 그건 다 변해가는 경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것뿐이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 여기에 한 트럭만큼도 의심이 없을 때 이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이 생각 때문에 의심 때문에 이 공부를 깊이 오래도록 못한다니까. 자기 생각에 말려가지고 생각에 구불러 가는 통에 이게 이제 여실하게 자기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차제에서도 길게 오래도록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계속 이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거든. 뭔지 내가 의심이 간다니까. 뭔지 모르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거든. 자꾸 정말 이게 다란 말이가 이런 생각이 되고 이제 너무 많이 찾던 사람은 이걸 알게 되면은 너무 의의가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에 혹시나 또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다른 게 있지 않겠나. 다른 선지식한테는 뭔가 모르게 다른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나 찾아다니게 되는 거지. 그 세월이 길어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굴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의심을 하게 되거든.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하는 거거든. 그게 그냥 여기에 그냥 확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계속 생각이 이렇게 깔딱 우리를 집요하게 긁고 넘어지지. 어떤 부분에서도 긁고 넘어지는데 그게 안 속으면 되는 거야. 안 속고 생각에 끄달려 가거나 매달려 가지 않으면은 그냥 이 자리인데도 순식간에 생각이 우리를 집요하게 그 길을 잡고 늘어진다고. 그게 아닌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의심이 드는. 끊임없이 그 의심 때문에 내가 이 공부가 진척이 안 되고 자꾸 가다가 중간에 또 쓰게 되고 가다가 중간에 쓰게 되니까 이게 활주로처럼 쫙 뻗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의심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나 어른 스님들이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걸 누누이 강조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말고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이 전철을 밟고 있다고. 끝없이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진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냥 진짜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생각 자체에서 그냥 내려앉을 때 이게 이제 확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공부는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심 때문에 오래 하라 해도 의심 때문에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의심 때문에 오래 그래도 이걸 한 끝이라도 붙잡고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의심이 녹아내리면서 이게 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헛송세월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끈을 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거든.
근데 이 공부를 아예 맛도 못 보고 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런 계기도 마련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이 문중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냥 세월 보내다 보면은 그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영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이것을 일러 현묘한 뜻이라 한다. 이 자리가 현묘하다.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떤 것도 없지만은 여기에서 다 작용을 한다.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현묘한 뜻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그치? 이게 나라면은 싫어할 게 어딨냐고. 싫어할 게 없는 거야. 이게 형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제일 괴로운 거는 좋은 거는 괜찮아. 내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싫은 거 할 때, 내가 미운 사람을 봐야 할 때, 그때가 제일 괴롭지. 그때가 진짜 미치는 짓인 거야. 이게 난 줄 아는데도, 상대방이 난 줄 아는데도, 그게 미울 때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생각을 일으켜서 밉거든,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가족들이 나와 다르지 않고 내가 다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해도, 그러면 자식이 내 마음속에 나고 또 남편이 내 마음속에 나고 사위가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해도 그게 미움이 올라올 때는 미치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그게 납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생각이 계속 굴러가는 거라. 생각이 계속 그 사람이 미운 쪽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가 막 정말 너무나 미울 때 이 생각에 또 사로잡혔구나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서 그래도 여기를 내가 물끄러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훨씬 덜 하거든. 그럴 때 이쪽에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빨리 여기 내 눈앞에 여기 와서 여기를 그냥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생각이 사라짐을 느낄 때 그때까지 조금 이게 많이 끌려가면은 이쪽에 오기가 힘들어요. 잠깐 끌려갔을 때 이쪽에 오기가 쉬운데 많이 거기에 말하자면 뭐 1km, 2km 가버리면은 진짜 이쪽에 이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지, 여기가 오기가 싫다니까. 여기 오기 싫은 게 있어. 내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이 마음 때문에 여기에 잘 안 와진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진하게 있구나. 아직도 이 색깔이 진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에 계속 내가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래도 스르륵 사라지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에서 힘이 이쪽에 강력하게 가던 힘들이 빠지는 걸 자꾸 느껴요.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걸 느껴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거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내가 아직도 생각에 많이 끄달려 가는 거는 아직 거기에는 힘이 약해서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직 내가 공부가 여기에는 이게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그때 내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좋은 거에 내가 많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좋은 것도 그냥 그만이고 그게 없어도 지금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거는 내가 마음이 많이 그게 평정 상태, 차분해진 거, 희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내가 연연하지. 이제 좋은 거 가지고 싶은 거에 마음이 막 안달복달하지 않는 거는, 연연해하지 않는 거는 내 마음이 이제는 많이 편안해졌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는 거에 자기가 스스로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지. 이쪽은 몇 점, 이쪽은 몇 점. 안 되는 최고 안 되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내가 잘 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부분을 우리 공부를 하다가도
잘 되는 거는 시간을 얼마 안 들여도 잘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들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잘 되는 거에 집중을 좀 하고 안 되는 거에 살짝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에 그쪽에 너무 치중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지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를 어느 정도 바닥을 다 이렇게 다져놓고 놨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같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되면 이 마음이 되거든. 근데 아직은 이쪽에 색깔이 짙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라. 그리고 이쪽이 더 정확하게 이제 좋은 그 순경계가 잘 되면 나중에 역경계도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이제 똑같은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가 점수를 매길 때 이쪽이 아직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으면 되는. 그리고 그게 더 말하자면 마음이 생각이 어느 만큼 딸려가는가를 내가 있는 그대로 본성에서 보초를 잘 써야지. 딸려가지 않게 보초를 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때는 내가 딸려간다라는 거는 그때는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예, 깨어있으면, 예, 그렇지. 깨어있으면은 딸려가지 않거든. 근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내가 잘 보초를 잘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항상 이 순간순간에 있으면은 생각이 딸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 순간이라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면은 생각에 내가 갈 수가 없거든. 예, 그게 허상이라는 걸 벌써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무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올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왜 자꾸 어디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게 할 때 왜 사진을 찍냐 하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온 그 살림살이 자체가 무상하다는 거에 완전히 점철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라. 이 무상하다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사진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지나면은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사진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에 요즘 사람들은 집착하는 거예요. 먹어도 사진을 찍어야 되고, 가도 사진을 찍어야 되고, 앉아도 찍어야 되고, 경치가 좋아도 찍어야 되고, 안 좋아도 찍어야 되고, 그 사진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사진에 내가 그 순간에 못 있고 사진에 팔려버리는 거라. 예. 그걸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안다니까, 무상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전부 찍고 먹어야 되고 찍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사진 보면서 또 즐기는 거라. 그러면 벌써 그건 다 지나고 없는 거야. 그 허상인 거라. 그거야말로 환영인 거예요. 환영 보고 우리가 웃고 울고 떠들고 하는 거를 확실히 그걸 보면서도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사진을 보면서도 이 순간에 있으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로 확 가버리잖아. 예. 내가 미국 사진을 보면, 미국 갔던 사진을 보면 미국으로 확 가버린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안 있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확 가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사진을 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있으면 그냥 상관없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얼마나 빨리 휙휙 글로 가버린다니까. 동서남북으로 막 갈래를 뻗어가 가잖아. 사진 장면이 컷이 바뀔 때마다 먹는 거에 확 빨려가고, 그 보는 거에 확 빨려가고, 들리는 거에 빨려가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순간에 있으라. 얼마나 내가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는가를 자꾸 매일매일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옛사람이 말하였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거룩하구나. 그죠?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서 옮겨간다 이 말이야. 팔려간다 이 말이야. 내가 거기에 생각에 팔려가는데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거룩하구나. 옮겨가는 곳은 자취가 없어. 갔다 왔다 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는 갔다가 왔다가 자유자재로 하고 있지. 왜? 생각이 여 안에 있는 일이니까.
생각도 이 일이니까. 본성 안에 일이니까. 가고 오는 게 이거는 자취도 없는데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묘한 거예요. 갖는 자리도 흔적도 없고 오는 자리도 흔적이 없고 먹은 자리도 흔적이 없고 다 먹은 자리도 또한 이게 흔적이 없는데도 이건 항상 늘 펄펄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이고 들리고 뭘 손으로 잡아줘야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 뭐 거역하다 현묘하다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무념이다 무상이다 무주다. 이게 어디에 이게 머무르겠냐고. 머무를 곳이 없는 걸 아무리 내가 여기 머물고 싶어도 참 이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자리가 정말 신기하다니까. 근데 이 자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나 해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 넘으니까.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넘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있다 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자리를. 그래 참 전부 다 이 자리를 쓰면서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 도대체 이렇게 이제는 보면은 저 사람은 이 자리를 알고 지금 이걸 쓸까? 그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만들 때 수공예나 뭔가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 손동작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그 사람은 이 자리를 알고 이 손동작이 저렇게 돌아가는 걸 알까? 가고 오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이게 작용이나 일을 할 때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은 과연 이 자리를 알고 저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가 이게 궁금하다니까 이제는. 그 나를 보면서도 이 자리를 보지만 상대방이 뭔가를 움직이는 걸 막 바삐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그래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릇을 막 이렇게 옮기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 저 사람은 과연 이 자리를 알고 저렇게 그릇을 옮길까? 늘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이 자리를 모르면은 안타깝지. 안타깝고 이 자리가 자기인데 이거는 자기가 가짜인데 자기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삶의 차원이 다르잖아. 질이 다르잖아.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거룩하구나.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자성을 내 스스로의 본성을 알아차리면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다 작용을 하니까 항상 안락하게 살 수 있지. 상락아정인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근데 이 자리를 모르면은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따로, 기쁨은 기쁨대로 따로, 불행은 불행대로 따로, 전부 다 따로 있지. 한 통속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살님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 본인이 알잖아 이제는.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점검을. 나도 그랬지만은 보살님들이 제일 안 되는 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거 진짜 미치겠더라고. 이게 아닌데 그거 미칠 정도로. 진짜 미친다니까. 자꾸 그거 따라가지고 안 돼. 이게 아니다 해봐. 그쪽으로 끝없이 따라. 실컷 카드를 놔두면 이제 내주고 이제 실컷 이래가 가만히시면 이제 좀 돌아와지. 그지. 그게 참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참 괴롭고. 그게 제일 힘들게 하지. 제일 괴로워. 네, 제일 괴롭지. 미워하는 그게 제일 괴로워. 그리고 이제 내가 억울할 때 누군가 그게 분명히 내 건데 누군가가 그거를 내 눈앞에서 확 뺏어갔을 때 그게 제일 억울한 거. 그리고 나는 그걸 했을 때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가로채 간다든가, 그 편법을 써서 가지고 간다든가, 이럴 때 제일 억울하지. 그거 내가 애써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것 또한 내 마음의 일인 거라. 내 주위에 포진이 돼 있거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내 안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좀 쉽지.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넉넉하게 하고, 보시도 잘하고,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좋아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또 가르쳐 줘도 안 되는 부분들 보면 왜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내 눈앞에 보일 때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인색함이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많은 것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거야. 내 앞에 있는 거야. 그게 증명이 되듯이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서 봐서 내가 알아지더라. 그게 있다. 나도 저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더 이제는 그 마음이 자꾸 이제 내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자꾸 없어지더라고. 그게 처음에 확 와다가 서운한 게 있어가 그게 다 경험해서 시간이 가니까 그게 없어지고 이제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시잖아. 그렇지. 자꾸 그 과정이 있더라고. 맞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 그렇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길거나 짧거나 이 차이지. 결국은 자꾸 나를 보게 되면은 그게 보인다니까. 아, 내한테 저는 인색감이 아직도 있었구나. 내한테 누군가를 미워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었구나. 내가 기쁠 때 누군가가 불행한 걸 보면서 내가 그거를 의지 삼아갖고 내가 행복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항상 그렇게 보면은 내를 이제 확인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지. 우리 어디 갔을 때 보살님이 계속 이렇게 이 스탬프 찍었잖아. 그렇게 이제 확인한다는 거는 이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이렇게 탁 낙인을 찍으면은 그걸 보면서도 좀 이제 내가 마음을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보면 돼요. 내 앞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내한테도 분명히 있구나.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저런 마음이 있지. 이제는 그렇게 가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은 참 쉬워요. 참 쉽고 내가 마음 달래기도 좋고 이 에고도 어느 정도 내가 그게 조절이 돼야 되거든. 무조건 윽박질러 갖고 누를 수 있는 상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게 용납이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무조건 막 참나라고 그걸로 꽉 누르려 하면은 내가 그거 못 견뎌 한다니까. 내 생각 자체가 못 견뎌서 거기에서 막 계속 뾰족뾰족 올라온다니까. 날카롭게 올라오는 걸 자기가 느낀다니까. 느껴져.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을 쭉 두고 보면은 나중에 그거 자체가 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자꾸 이제 그래 보면은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에는 보기 싫은 사람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같이 볼 수 있지. 내로 인해 가지고 같이 생긴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넘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준 게 감사하고 고맙지. 내가 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굉장히 보시도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나의 인색함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고맙지.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고맙고 또 이 사람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는 그 싫은 사람이 나를 인해서 그 싫은 사람이 나를 공부시켰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좀 고맙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의 일이 아니에요. 전부 내 일이에요. 바깥에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가 저랬구나 저 사람이 저랬구나가 아니로 전부 다 내한테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풀어지면 그 사람이 싫은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상관없거든.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면은
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 미울 때는 한참 되게 미울 때는 다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도 내가 저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먼저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은 말을 미운다. 그렇지, 맞잖아.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저럴까 밉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상대방도 내를 볼 때 안 그랬겠나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해를 얻으면 빠르더라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빨리 이제는 없어지더라. 너무 일이 아니라 하는 게 그건 거라. 근데 나는 자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게 늦어지거든, 공부 자체가. 근데 충분히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거를 자꾸 인정하면은 내가 쉽다니까. 다른 사람 눈에 나도 이렇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내 눈에도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처음에 나도 내가 왜 했는데요 이래가 했는 게 이제는 참 부끄러운 일로 이제 생각이 이제 지나간 일로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때는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모르고 내가 했는 그 행위만 이제 생각하고 그렇지. 그래 그랬다 하는 데는 다 이제 이해가 가는 거지.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고집 피운 것이 다 부끄러움으로 자기 그렇지. 앞에 다가오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보기가 괴롭다. 내가 아닌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기가 괴롭다니까. 왜냐, 고집을 많이 세운 사람일수록 자기 부끄러움이 더 많거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나중에 자기 발목을 다 잡거든.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는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순간의 나에서 나오는 말인데 요거하고 조금 임재어로 하고 접목시켜서 말해 드릴게요. 삶의 상황은 심리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지? 삶의 상황은 항상 심리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거든. 우리 삶이. 과거의 어떤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흘러가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서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근데 내가 지나보면은 적당히 타협을 했고 그냥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이 내가 다 내 주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당신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지금껏 저항하면서 현재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희망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당신이 미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며 불행에 빠집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무조건 지금 이 순간에 못 살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공식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잠시라도 삶의 상황을 잊고 그 삶 자체에 주목해 보세요.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시간의 패턴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거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을 벗어나가 있거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선상에서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는 그 레일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레일을 벗어나서 있으면서 그 레일을 그냥 지켜보는 자, 바라보는 자이거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간이 안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명상에 들어가서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 거야. 시간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는. 삶의 상황은 마음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실제입니다. 생각이 요동을 치게 되면은 마음이 항상 장난을 치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게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걸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지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매달려 갔는지를 알 수 있거든. 삶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찾으세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세요. 삶의 상황에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일이나 10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락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당신이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 속에 빠져나와서 딱 보면은 생각 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것도 그거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그게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에 빠져나갈 때, 내가 또 생각 속에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야 자체가 확 트여져 있고 이 대면천지가 다 넓은데도 그 시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 생각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니까. 이게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도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라도 공간을 만들고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상황 아래에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 이 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상황에 푹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에 벌써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깨어있게 하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세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빛, 형상, 색깔, 질감을 지켜보세요. 모든 사물의 고요한 존재를 의식하세요.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공간을 느껴보세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 소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엇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만지고 느끼며 그 존재를 인식하세요.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세요. 몸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 안에서 삶의 에너지를 느끼세요. 당신의 내면과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세요. 모든 것들의 존재함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에 팔려가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생각에 내가 끌려갔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렇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신만을 추구하는 세상, 쇠락하는 시간의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처럼 당신에게서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광기에 찬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은 무조건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 시간의 선상 위에서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이 자리, 우리 눈앞에 이 자리 그냥 여기에서 존재할 때만이 우리가 온통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자체에서 공간이 생기고 내 시야가 넓어지면서 통찰력과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우리가 딸려가지 않아야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혜가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제 생각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무작위로 올라오는 지혜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는 숨어버려요. 근데 생각이 밑으로 없어지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는 그냥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도체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샘물 쏟듯이 퐁퐁 솟아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지혜가 그냥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근데 거기에 맞게끔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없어지는 만큼 그 지혜가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편안하고 즐겁고 그 대신에 결과에는 연연하지 말고. 네, 결과에는 결과라는 거는 벌써 또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그 일을 처리할 뿐인 거예요. 그 결과에는 어떤 것도 연연해하지 않고 그러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거든. 근데 미래에 걱정하고 결과에 걱정하고 지금 하는 일에 또 걱정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못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2개, 3개를 처리할 일이 생겨.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딱 이렇게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지? 뭐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만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쉬워요. 그런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항상 우리 앞에는 항상 오거든. 내가 아파트를 수성구에 할까 동구를 할까 이렇게 딱 하실 때 동구에는 어떤 입지가 좋고 수성구에는 어떤 입지가 좋다라는 게 2개가 다 팽팽할 때 우리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하나가 완전 기울어 버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쪽 거를 선점하겠지. 그런데 2개가 팽팽하게 맞섰을 때 내가 선택을 못할 때 기로에 섰을 때 특히 이럴 때 더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를 판단을 했어도 나중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지혜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지혜의 힘을. 생각의 힘을 하지 말고. 입지 조건이 아무리 좋거나 뭐 그런 거를 생각으로 내가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있으면서 그냥 툭 던져 놔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혜가 탁 터지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딱 생긴다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그걸 선택해 보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럴 때도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어서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타나도 끝까지 가보면은 그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좋게 온다는 걸 느끼게 된다니까. 그게 10년이 20년이 지나보면. 근데 단기적으로 1년 2년에는 내가 뭔지 모르게 손해본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분명히 내한테는 이익이 오는 걸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어떤 것도 지금 선택하는 일에는 결과를 연연해 하지 마라. 그냥 그 순간 그냥 할 뿐. 내 지혜를 믿고 나를 믿고 그냥 할 뿐. 내 본성을 믿고 그냥 할 뿐. 이렇게. 그러면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심플해지는 거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 결정을 하고는 그냥 탁 놓고 그냥 가버리고
또 탁 놓고 가버리고 탁 놓고 가버리니까 그게 어떤 찌꺼기도 안 남아있게 되지. 그러면 그게 다 결국은 그걸 선택하나 이걸 선택하나 다 내 일이야. 그렇지. 예. 남의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선택했을 때는 이게 내 일인 것 같고, 그걸 선택 안 해서 못 잡았는 거는, 그건 내가 마치 놓친 것 같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안달복달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또한 이제 내가 본성에 있다 보면은 시절이 인연에 맞게끔 들어오는 인연에 따라서 내가 가는 거야. 예. 그게 인연이고, 연기거든. 예. 내한테 그게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게 일말의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선택할 일에 있으면 그냥 나를 믿고 그냥 하는 거야, 본성이. 그래서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굴리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대기업의 총수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생각을 오히려 비우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든가 이제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생각을 비우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비전이 없더라도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보면은 엄청나게 수익을 내한테 오게 하고 엄청나게 자기 회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생각대로만 가게 되면 거기에 그냥 또박또박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다 읽을 수 없듯이 그렇게 지금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설탕 팔던 회사가 저렇게 반도체 회사에 휴대폰 회사를 저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옛날에 그냥 설탕만 팔 때 그 회사를 본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게 관심을 뒀고 미리 준비를 했고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삼성이 돼가 있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또박또박 알고 있는 걸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정답은 없다는 거.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험을 할 만하면 하는 것이고 그냥 하되 그게 항상 생각으로 연연해 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제일 취약한지 그걸 자꾸 이제 보고 이제 생각에 팔려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생각에 많이 매달리는가 그걸 자꾸 보라고. 그래 보면은 나를 이제 이끌어가기가 쉽거든.